차라리 2년 3년 동안 계속 폭등론을 주장하다가 어느 순간 폭락론으로 돌아선 사람이 오히려 더 정확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8월달이 고점이거든요. 네. 다른 아파트는 지금부터 전부 10억가 넘는다 그러는데 은마만 지금 못 얹고 있어요. 조만간에 서울 아파트도 상투를 치지 않겠느냐. 전문가들 전망이나 뷰를 많이 연구를 했어요. 네. 근데 어쩔 때는 맞고 어쩔 때는 틀리고,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구나. 특히 제가 책을 좀 빨리 내야겠다는, 원래 한 3, 4월 달에 쓰려던 거를 빨리 급하게 한 게 최근에 언론사에서 나온 전문가 설문조사인데 내년 서울 집값 하락 0명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네. 50명 중에 하락한다고 전망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딱 3명은 그냥 보합, 47명이 오른답니다. 유튜브에도 몇 명 있는데 그분은 1년 전부터 계속 하락을 주장했던 분이고, 또 방송에서도 나오는 전문가 중에서도 하락을 주장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거의 1년 가까이 계속 하락을 주장을 했어요. 네. 그러면 그분이 이번에 마친다고 했을 때도 구독자분들이 과연 그분들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을까? 차라리 2년 3년 동안 계속 폭등론을 주장하다가 어느 순간 폭락론으로 돌아선 사람이 오히려 더 정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변절자라는 비난도 받고 악성 댓글에도 시달리면서 이런 책도 쓰고 방송에 나와서 주장을 하게 됐습니다. 물리학에서 로그 피어리딕 파월러 모델이라는 로그 주기 몇 급수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진자가 있다면 지진이 나기 직전에 그 지진파가 점점 진폭이 짧아지면서 빨라지다가 어느 임계치에 다다르면 진진이 팍 나거든요. 그거를 금융공학에 응용을 한 게 이 로그 주기 몇 급수 모델이에요. 이게 뭐냐면 주식을 처음 할 때 우리 선배들이 그러더라고요. 작전 세력들은 종목을 주식을 직선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곡선으로 관리한다.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예를 들어서 주가가 막 오르다가 보면 마지막에 가서는 급하게 곡선처럼 꼭 지수함수처럼 치켜 올라간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상투가 온다고 그러거든요. 이런 로그 주기 몇 급수 모델은 뭐냐면 금융공학에 도입을 한 게 어떤 시세가 외부 충격 없이 뭐 IMF나 지진이나 무슨 핵전쟁이나 뭐 이게 아닌 자체적인 어떤 힘의 에너지가 소진되면서 무너질 때 나타나는 현상을 연구한 게 이 로그 주기 몇 급수 모델인데, 이것을 제가 개발한 지수에다가 적용을 해봤어요. 이 차트는 뭐냐면 2016년부터 MB 스타 인덱스입니다. 시가총액 순서대로 400개 아파트를 이제 매일 아침마다 다운받아서 그래프를 만드는데 그 중에 1등부터 100등까지 모은 거를 스타 지수라고 그러고요. 그래프를 잘 보시면 2016년, 17년부터 상승 추세를 손으로 그린 겁니다. 엑셀에다가. 그거 보시면 파란색 직선의 추세선이 있습니다. 분홍색 선으로 곡선처럼 올라가는 추세대가 있습니다. 위아래 선이요. 지금 상황에서는 보시면 재작년 말이죠. 12.16 대책이 있었을 때 우리가 한 4, 5개월 정도 조정을 받았어요. 작년 5월 달까지 조정을 받고서 반등을 했는데 다른 때 같았으면 파란색 선인 산술 지지선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이게 곡선 지지선인 분홍색 선인 지수함수에 지지받고 급하게 올라갔어요. 이게 로그 주기 몇 급수 모델에서 말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그래프가 치켜 올라가는 것처럼 그런 현상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대로 되면 이 분홍색 선인 여기까지 갔어야 되는데 힘이 딸리는지 파란색 선인 산술 저항선에서 지금 몇 개월째 한 5, 6개월 동안 오르긴 오르는데 뭔가 못 넘는 약화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나. 이게 쇠기형처럼 수렴이 되다 보면 마지막에는 어떤 꼭지점이 만들어지면서 똑 부러지는 게 제가 늦어도 3월, 그러니까 11월에서 4월이라고 했지만 어쩌면 오늘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런 현상이 과거에 언제 있었냐 보시면 버블 세븐일 때의 방금 말씀드렸던 현재의 상황이 2006년도에도 똑같이 벌어집니다. 상승을 하는데 진폭이 점점 짧아지고 기울기가 더 급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양이 나옵니다. 지금과 그때를 그대로 비교한 차트를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네. 위에 차트는 2006년 11월이 고점이고요. 아래 차트는 작년 말, 그러니까 12월을 제가 기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때가 꼭지점인데, 물론 이번 달 다음 달이 꼭지점일 수도 있습니다. 보시면 진폭이 점점 짧아지고 그다음에 급하게 올라가는,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똑 부러지는 로그 주기 몇 급수 모델이 적용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이 상당히 위험한 순간이다. 뉴스를 하나 보시면 2003년도 뉴스예요. 그래서 부동산 경기 풍향계 바로미터 이 단어가 나오면서 음마 아파트가 나와요. 지금뿐만 아니라 20년 전에도 40년 전에도 음마 아파트가 전체 아파트의 풍향계였어요. 바로미터. 약간 대장주 역할을 그렇죠. 하고 있죠. 왜냐면 시가총액이 크고. 요 신문 기사를 보시면 이게 1978년도 그 음마 아파트 분양 홍보인 것 홍보 같아요. 다른데요. 네, 그 오른쪽 아래에 귀향차인데. 보시면 분양가가 나옵니다. 네. 보시면 31평이 2,092만 원, 그러네요. 34평이 2,339만 원. 근데 어저께 날짜를 실거래가를 딱 보면요, 거의 100배예요. 21억 정도 됐죠. 음마 아파트가 100배 맞죠? 분양가에 100배. 34평은 23억 8천만 원인데 2,339만 원이니까 거의 100배 맞죠? 네. 여기서 아주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음마 아파트의 바로메타의 역할입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요, 음마 아파트가 절반이 미분양이 났었어요. 네. 78년도에 보시면 왼쪽에 아까 박정희 대통령 79년에 시해당하기 직전에 건설주가 꼭지였으면서 아파트가 꼭지였다고 그랬잖아요. 하필이면 그때 분양을 한 거야. 건설주 폭락 2달 만에 지수가 반토막이 났어요. 개별 아파트로는 5분의 1토막 났어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반이 2,000세대가 넘게 미분양이 나죠. 중간에 보시면 음마 아파트 34평 2천만 원이래요. 좀 전에 2,300만 원 좀 넘었었죠. 그러니까 10% 이상 마이너스 피가 붙은 거예요. 네. 분양이 안 되니까. 그러다가 오르니까 어떤 기사가 재밌는 기사가 있냐면요. 오른쪽에 보면요. 음마 아파트가 실버잖아요. 이게 하도 떨어지니까 안 오르고 하니까 애물단지잖아요. 그러니까 똥마라 그랬어요. 네. 이게 금운동 할 때 돈이 있지만 그 당시에 어르신들 얘기 들으면 똥마였대요. 근데 이게 오르니까 얼마나 좋아. 금마로 바뀌었대요. 금마로. 이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신문 기사입니다. 네. 은평구가 하도 많이 오르니까 금평구라고 하는 것처럼 똑같은 얘기예요. 2006년도 이후에는 국토부 실거래가고요. 그 이전 거는 제가 신문 기사를 지금처럼 다 뒤져가지고 엑셀에 다 입력을 한 거예요. 실거래가를 다 찾아서 그렇죠. 그래프를 만드신 예. 거죠? 왼쪽에 78년도에 보시면 2천만 원 정도 위아래죠. 한 10년 정도 지나니까 91년 5월 달에 2억 원 전후예요. 네. 정확히 10배 올랐죠. 네. 이때가 상투였어요. 음마 아파트 상투가 서울 전체 지수의 상투였다. 그리고 나서 지금은 20억을 좀 넘어 있죠. 네. 23억과 21억과 왔다 갔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보지 마시고 어쨌든 100배 오른 건 알겠죠. 네. 2천만 원이 20억 됐으니까. 자, 이 차트는 이제 2012년부터 아까 얘기했던 로그 주기 몇 급수 모델과 추세 함수를 다 분석한 건데 음마 아파트가 분명히 제가 책을 쓸 때는 플러스였어요. 연간으로. 네. 그렇지만 제가 여기다 썼는데 산술 저항술에서 지지받는 게 좀 약하다. 그리고 연간으로 상승이 너무 약하다. 8년째 상승인데 약하다. 음마 아파트는 제가 책을 쓴 11월 이후 12월까지 평균 가격은 낮아요. 물론 다시 올라갈 수는 있지만 얘가 바로미터라고 그랬잖아요. 풍향계 네. 바로미터. 네. 즉 서울시장에 조만간에 한두 달, 2, 3월 달에 나오는 고점을 미리 얘기해 주는 거 아닌가. 근데 제가 그래서 실거래를 보기는 했는데 2019년 1월에 15억 그리고 11월에 20억 정도 해서 올랐고 12월에 19억, 20억, 뭐 21억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2020 뭐 보면은 크게 떨어졌다고 보기엔 뭐 크게는 아니에요. 그럴 것 같아요. 그거를 월평균으로 봐야 돼요. 실거래가의 마지막 거래를 보지 마시고 월평균. 지금 34평이 4건 거래됐고요. 네. 31평은 3건 거래됐어요. 근데 그걸 평균을 내보면 작년 말 평균보다 낮아요. 지금 제가 만든 엑셀 데이터는 전부 월평균입니다. 네네. 왜냐면 다 5개가 20억인데 하나가 15억이 돼버리면 그거를 실거래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월평균을 하셨는데 근데 뭐 음마 정도에서 1억 정도 떨어진 거를 시세가 낮아졌다라고 보기에는 왜냐면 뭐 호수나 층이나 뭐 이거 그렇죠, 예. 1억 정도는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두 개의 평형을 합쳐서 시가총액을 보자고요. 네네. 자, 이게 1978년 분양 이후에 매매가에다가 세대수를 곱한 거를 더한 시가총액입니다. 분양 광고에 뭐라고 나왔냐면요. 사업 규모가 1천억을 넘는다고 그래요. 네. 실제로 세대수에다가 분양가를 곱해갖고 더하면 1천억이 조금 안 돼요. 78년도에. 네. 근데 91년도에 상승 쳤다고 그랬잖아요. 그때가 1조 원이야. 10배죠, 10배. 네. 매매가도 10배니까 당연히 시가총액도 10배죠. 네네. 월 중에는 넘었는데 평균은 못 넘었어요. 10년 동안. 지금 보시면 10조를 8월 달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8월 달이 고점이거든요. 네. 다른 아파트는 지금부터 전부 10억가 넘는다고 그러는데 은마만 지금 못 넘고 있어요. 물론 이번 달 다음 달에 넘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1,000억, 1,000억에서 1조 원, 1조가 되고 1조에서 10조 원, 10조가 100조, 되고. 네. 1,000억, 1조 원 이런 딱 끊어지는 라운드 피겨에 왔을 때마다 큰 아픔을 겪었어요. 91년도에는 10년 동안 고생을 했어요. 1조 원을 못 넘어가지고 40년 동안 했던 행태를 봤을 네. 때 10조 원, 즉 작년 8월 달에 고점들을 좀 넘지 힘들지 않겠냐. 그래서 바로미터를 봤을 때 조만간에 서울 아파트도 상투를 치지 않겠느냐. KB에서 매달 5분위 배율이라는 것을 발표를 합니다. 아파트를 일렬로 세웠을 때 상위 20%와 하위 20%의 가격이 몇 배 차이가 나느냐, 그거를 5분위 배율이라고 그러는데 KB에서 발표한 거는 2008년부터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프에 보시면 오른쪽이 KB 5분위 배율이고 왼쪽은 제가 그 실거래가 지수를 가지고 추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거의 맞을 거라고 저는 이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달 최종 오른쪽에 보시면 마지막 데이터가 8.5, 하위 20%의 가격과 상위 20%의 가격이 8.5배 차이가 난다는 뜻이에요. 전국적으로. 뉴스에 보시면 사상 최고치라고 나옵니다. 네. 왜냐하면 2008년 12월 이후에 고점이 8.08배였는데 네. 그거를 넘었으니까 당연히 사상 최고치는 맞죠. 그러나 제가 데이터를 조사하기 이전의 것을 제가 추정을 해서 만들었을 때 8.52배니까 아직 사상 최고치가 아닙니다. 그런데 2006년 7년도에 8.52배를 쳤을 때 서울 아파트 상투 버블 세븐이 무너질 때의 꼭지예요. 2006년 11월이었습니다. 2008년 12월 이전은 제가 만든 거고 네. 그 오른쪽의 이유는 그러니까 KB에서 발표하는 네. 5분위 배율이죠.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기술적으로 제가 만드는 거고 여기서 놀라운 것은 이 5분위 배율, 그러니까 양극화가 극대치로 지금 치솟은 거예요. 교수들이나 연구자들에 의하면은 대공황이 나기 직전에 빈부격차가 그렇게 심했대요. 마찬가지로 아파트의 양극화가 극심하게 확대가 되면 아파트에도 파국이 온다. 버블 세븐이 무너져서 음마 아파트가 40% 빠지고 목동 아파트가 40% 빠지기 직전에가 8.5배였어요. 그걸 기준으로 하면 지금 어쩌면 오늘 리 상투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네. 여러분들은 이제 5분위 배열 하면은 가슴이 안 와닿잖아요. 네. 여러분께 실질적으로 어느 아파트 콕 찍어서 말씀을 드리면 가슴이 와닿을 것 같아서 아파트 4개를 골랐습니다. 네. 위쪽에 있는 거는 1990년 이후에 강남 대표 주자인 은마와
송파의 대표 주자인 잠실주공 5단지의 네. 시가총액 차트입니다. 네. 그리고 아래에 있는 거는 노원구의 월계 시장 보통 미미3이라고 얘기하죠. 그다음에 상계 주곡 7단지 두 개 아파트를 하나씩만 비교를 하면은 오차가 생길 수가 있어갖고 두 개를 합치고 해서 같이 비교를 했습니다. 각 대표 단지 두 개를 뽑은 거죠. 뽑아서 네. 시가총액을 구한 다음에 합쳤어요. 근데 둘 다 세대수가 워낙 많아가지고 그 오차가 줄어들 수 있고 IMF 때를 보시면 98년 4월이 저점이었네요. 3배였습니다. 음마와 주공 아파트를 팔면 네. 미미3 상계를 세 단지를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2006년도 버블 세븐 때 노원구는 3년 가까이 소외가 되고 그야말로 보합이었습니다. 네. 완전히 소외됐죠. 그리고 음마 아파트와 잠실주공을 포함한 버블 세븐 지역은 무섭게 치솟아가지고 몇 배까지 올랐냐면 2006년 10월 달 꼭지치기 한 달 전에 11.25배 음마 잠실주공 5단지를 팔아가지고 미미담 상계를 11개를 넘게 살 수가 있어요. 미미담 상계는 2006년도 이후에 계속 올랐죠. 음마 잠실주공은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 갭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5분위 비율이 4배까지 줄어들었어요. 그 이후에 노도강 그다음에 강남 3구가 따로 놓은 게 아니라 그다음부터 같이 올랐어요. 버블 세븐 때는 강남과 노원구가 이렇게 벌어졌다면 지금은 강남구, 노원구는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지금은 서울과 지방이 네. 이렇게 벌어진 거예요. 서울만 잔뜩 올랐잖아요. 지방은 하락하는 동안에. 그래서 지금 서울 아파트가 장남이 좀 잠잠한데도 지방이 좀 난리치고 올라왔잖아요. 네.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빈부격차가 심해지면 대공황이 왔고 아파트의 5분위 비율이 극대로 벌어지면 아파트가 밑에가 폭등을 하든지 위에가 폭락을 하든지 그러면서 좁혀지는 이런 걸 저는 발작 현상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강남 아파트, 서울 아파트가 계속 그대로 남아있고 지방 아파트가 계속 올라주면 줄어들기도 하겠지만 문제는 지방 아파트도 오르는데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가 줄어들려면 방법은 분자가 작아져야죠. 네. 은마, 잠실주공, 이 강남 이쪽이 하락할 가능성이 이래서 높아졌다.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지금의 상승 시그널을 보시면 우리가 보통 전세가율, 갭 투자를 할 때 전세가율이 몇 프로냐를 따지잖아요. 저는 이전 데이터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뒤집어 봤어요. 네. 전세가율은 분모가 매매가고 분자가 전세잖아요. 네. 그거를 실질 가치를 분모로 하고 비교 지수를 매매가로 봐가지고 이 차트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1986년부터 실거래가 실질 지수에다가 밑에 있는 하단의 것은 매매가율이라고 해가지고 분모가 전세고 분자가 매매예요. 그러니까 몇 배냐 이거죠. 60%냐의 전세가율이 아니라 2.5배냐 3배냐. 그러니까 전세 얼마에 매매 아파트를 살 수가 있냐? 그렇죠. 지금 전세 가격. 그러니까 매매가 10억이고 전세가 5억이면 50%잖아요. 전세가율이. 네. 그런데 이거는 뒤집으면 매매가는 전세가의 2배잖아요. 네. 200%. 그 차트가 바로 밑에 겁니다. 즉 Y축을 뒤집은 거예요. 네. 여기서 보고 제가 놀라운 걸 발견했고 1월이 고점일 확률이 높다는 걸 이 지표 말해주고 있는데 네. 자세히 보시면 제가 또 하나 발견한 것 중에 우리 아파트에 15년 주기설이 존재를 해요. 91년 고점이 보이실 거예요. 녹태정부 때 91년 5월 그 노무현 때 2006년 정확히 15년이 고점의 기간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저점도 보시면 98년 저점이 IMF 때가 있고요. 그다음에 2013년이 또 저점입니다. 즉 또 15년이에요. 상승하고 이 그러니까 하락 고점에 고점. 15년, 네. 저점에 15년. 네. 그러면 직전 고점 2006년도에 15년이면 2021년이죠. 네. 물론 1월인지 5월인지는 그건 알 수는 없지만. 근데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나는 거냐면 밑에 차트를 보시면 91년에 고점을 치고서 이제 매매가가 하락을 하는데 그 매매가율 있죠. 제가 말씀드린 전세가 분의 매매가 91년도에 335%였어요. 98년에 저점이 아니고 오히려 98년에 매매가는 올라가는데 그 매매가율은 더 떨어져요. 3년을 더 떨어져요. 매매가는 7년 하락했는데 매매가율은 10년을 하락해요. 3년 더 하락하는 거예요.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98년에 매매가가 급증을 하는데 전세가는 더 급증을 해. 분자가 올라가는데 분모가 더 올라. 그러면 전체 수치는 낮아지겠죠. 그래서 10년 동안 매매가율이 하락을 해요. 그 다음에 5년 올라요. 매매가는 오르고 전세가는 보합 근처니까. 그 다음에 2006년 버블 세븐 이후에 보시면 또 6년, 7년 또 하락을 해요. 매매가율도 또 하락을 해요.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에 매매가가 올라가는데 전세가는 더 급하게 올라가. 네. 그러니까 분자가 더 커져. 전체 수치는 더 작아져. 7년 하락했는데 3년 더 하락하는 거예요. 즉 10년. IMF 때도 10년 하락, 지금 서프라임 이후에도 10년 하락. IMF 때 이후에 5년 상승, 전세가율이. 네. 그때 잘 보시면 2001년 11월이 저점이었고요. 매매가율 초록색. 네. 2006년 11월 정확히 만 5년이에요. 60개월. 그런데 이번에도 2016년 1월이 저점이었어요. 60개월 후가 이번 달이에요. 어쩌면 오늘일 수도 있어요.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1분기가 고점이라는 여러 가지 지표에 공통점이 나타나고 있다.
네. 이런 결론을 내드립니다. 네. 내용이 상당히 많고 차트도 많고 이 방송 한 번 들었다고 해서 이해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 처음에도 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 응원 댓글 좀 달아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하시고 기자님 이메일로 네. 저희 하단에 여기 나오는 네. 이 메일로 네, 보내주시면 메일 지금 걸려 보내드리면 몇 달 동안 계속 보내드릴 수는 없고 이번 달 말까지만 한정해서 요청하신 분에 한해서 증거를 보내주시면 확인하고서 보내드릴 네. 테니까 이 자료를 많이 신청해서 받아보시고 방송을 2번, 3번 봐주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긴 설명을 해주셨는데 나와주셔서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